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30번 지문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는요, 마케팅인데요. 여기에 있어서의 소비자 심리와 정직한 홍보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부분에서 소재를 제시하죠. 우리는 마케팅이랑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건 홍보죠. 홍보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다. 자, 그래서 홍보는 정직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프로모션, 홍보하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홍보는 소비자 심리를 다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명한 마케팅 담당자는 이제 프로모션이 가능한 가장 명확하고 정직하면서 단순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대요.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단순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명확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정보를 잘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대조를 하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프로모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현재도 있는데요. 그쵸? 장기적인 효과는 나빴다. 자,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프로모션이 행해지던 시대는 갔다. 이랬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거나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에 장기적인 효과는 좋지 않았다. 자,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왜 그게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는요, 자기가 경험한 거를 다른 이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의 홍보가 중요하고 목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자, 여기가 주제가 되겠죠. 한 번 속은 소비자는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판매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쵸? 우리도 그러죠. 이거 써봤더니 별로더라. 아니, 저기 갔더니 저기 맛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마케팅 담당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증가를 가장 인정할 것 같은 소비자를 확인하고 대상을 찾는 거죠. 어떤 대상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그 소비자한테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요게 주제가 되겠죠. 이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를 합니다. 잠재적 소비자에게 어떻게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살 그런 잠재적인 소비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도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현대 마케팅은요, 소비자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 장기적인 효과가 나빴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잠재적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게 현대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프로모션은요, 홍보죠. 다룹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딜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놨고 동사가 얘 말고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딜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한꺼번에 타동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사가 될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딜링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2번 문장입니다. 우리는요, 강요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요, 생각하도록이요. 자, 생각하도록이요. 한 방향이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요. 자, 그리고 아주 현명한 마케터는 압니다. 뭘 아냐면요. 홍보는요, 쓰여진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뭘 제공해요? 정보를요. 가장 명확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여기는 패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 방식. 자, 가능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to think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왔죠?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능동인 상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think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대절은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합니다. 수동태로서. 그래서 같은 명사절이지만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은 쓸 수 없고요. 형용사절인 which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표현을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used, be used to 부정사가 있고요. be used to ing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 써줘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be 없이 used to ing ing가 아니라 to 부정사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거는 뭐뭐 하는 것에 동명사 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리고 used to 부정사면 뭐뭐 하곤 했답니다. 자,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used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providing 이렇게 쓰시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possible 앞에는요, 실질적으로 which is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 passible을 자리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쵸? 여기에다가 부사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possibly. 자, 3번 문장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 가능성은요. 증가시키는 것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의 가능성은요.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 by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do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동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goes가 실제 동사입니다. 그래서 going이라고 쓰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수일치를요, 요렇게 앞에 있는 sales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possibility랑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나온 거고, 여기다가 go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4번 문장입니다. 자, 도치가 되어 있어요. go이 보어고요. are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days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같습니다. 그 시절들은. 그래서 같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빼내서 보어를 도치시킨 거죠. 이 형식 도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절이 간 거냐면 홍보가 되던 시절이 간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자, 속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을요,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 안으로 속이기 위해서 이제 홍보가 되던 시절이 이런 시절이 갔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ays와 요 are이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 대신에 여러분이 is를 쓰시면 안 될 거고, 이 days를 수식하는 관계 부사절이죠.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which를 쓰시면 관계대명사가 돼서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which를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없이 수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doing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in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써서 이렇게 ing 형태로 나타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purchase 이렇게 동사로 나타내도 안 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n order to 부정사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falling이라고 쓰시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이 시절이 같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제랑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얘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도치까지 됐으니까요. 자, 5번 문장입니다. 자, 장기적인 기간의 효과는요. 어떤 것의 장기적인 기간의 효과냐면 자, 하게 하는 거죠. 소비자가 사도록. 하게 하는 것의 장기적인 효과는요. 뭔가를 사게 하는 자, 그들이 정말 원하거나 혹은 필요하지 않는 목적어가 없죠. 무언가를 소비자가 사게 하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인 효과는요. 좋지 않았어요. 자, 여기 있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무슨 준동사를 쓰는지는 요 앞에 있는 요 get이라는 동사에 달려 있겠죠. get이라는 동사는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투부정사도 쓸 수 있고 ing도 쓸 수 있습니다. 뜻은 살짝 뉘앙스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게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동사로 이제 착각해서 사역동사랑 똑같이 여기다 그냥 by 이렇게 원형을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여기 목적어가 지금 없죠? 그래서 여기 두 군데 다 여러분들이 wanting, need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앞에 did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제를 앞으로 빼준 거기 때문에 wanted 그리고 needed 이렇게 쓰셔도 안 됩니다. 자, 6번 문장입니다. 사실이요. 소비자인데요. 속은 소비자죠. 자, 속은 소비자입니다. 한번 속은 소비자는요. 자, 손해를 끼칠 수 있대요. 자, 요걸 요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데미지를 명사로 보시고 손해를 줄 수 있어요. 어디에? 매출에, 판매에. 자, 그들이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경험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 여기에서 우선 fooled 같은 경우는 여기에 who are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죠? 수동으로 쓴 거니까 fooling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자, 여기 as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래서 relate 자리에 동사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relat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표현을 알아보자면 relate A to B 이렇게 하면 A와 B를 자, A를 이렇게 할게요. A를 B에 연관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연관시키니까 그래서 전달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A를 B에
전달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7번, 두 문장이 더 있네요. 자, 7번 문장입니다. 자, 대신에 마케터들은요, 이제 압니다. 뭘 아냐면요, 대절을 아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요, 명확하게 밝혀내는 거예요. 자, 뭘 밝혀내는 거냐면, 고객들을 밝혀내는 겁니다. 자, 어떤 고객들이냐면, 제일 가능성 있는 고객들인 거죠. 어떤 고객들? 좋게 평가할, 높이 평가할, 좋고 혹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좋게 평가할 이제 그런 고객들을 밝혀내는 거죠. 자, 그리고 홍보하는 겁니다. 보어 여기가 원이고 보어 2입니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요. 자,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만드는 방식이죠. 그 가치가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설명할 게 많은데 우선 여기 있는 that 같은 경우는 뒷문장 구조가 이렇게 이 형식으로 완전한 명사절의 대시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을 쓰시면 안 되고 형용사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명사절 자리라서 위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보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to identifying 이렇게 전명구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표현을 하나 be likely 투부정사 likely는 이제 possible이랑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뭐뭐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appreciat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글씨를 못 썼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and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투부정사랑 되게 멀긴 하지만 이렇게 병렬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promot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은 뒤에 주어가 없죠. 요 wa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래서 위치는 가능하겠으나 명사절에 w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절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way랑 make가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make 이렇게 쓰셔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clear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clearly 이렇게 부사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체를 하긴 좀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 글의 주제와도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조도 복잡하니까요. 자, 마지막 문장 따라서 마케터들은요 알아야만 합니다. 뭘 알아야만 하냐면 어디에 그 잠재적인 고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목적어 1이고요. 그리고 목적어 2 어떻게 그들에게 도달을 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where 같은 경우는 지금 명사절로 쓰여갖고 뒷문장 1형식으로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what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at이 들어가면은 장소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형용사절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which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reach 이렇게 명사하면 어디에 도달한다는데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reach to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reach 뜻 자체가 어디에 도달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30번 어휘 문제로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여기에 이 부분, 포텐셜, 이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잠재적인 고객인데 이제 관심이 없는 고객들, 이렇게 해서 무관심한 고객들 위해서 빨간색으로 쓸게요. 구분이 돼야 되니까. uninterested. 이렇게 실제 어휘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반대 뜻이죠. 이렇게 출제됐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유형은 어떻게 나올지 좀 알아보자면, 프로모션은 소비자 심리를 다루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명확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빈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명확한 게 아니라 뭐 혼동되는 이런 뜻의 confusing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정직한 게 아니라 이제 deceptive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dishonest는 여러분들이 쉬울 테니까. 자, 속이는. 이런 단어 안 되고요. simple 대신에 이제 complicated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복잡한. 이런 거를 각각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여기 지금 빈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주제가 속이는 시대는 같고 이제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 속이는 시대는 같다. 여기가 이제 빈칸이 뚫려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fool은 이제 속이다는 건데 이제 정보를 잘 제공하다라는 뜻의 inform 이런 걸로 바꿨으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속이던 시대는 갔으니까 요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잡아서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상세 설명이 이거죠. 사실 이렇게 나오면서 요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순서 삽입 포인트로 잡아서 여러분들도 문제풀이에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 요게 빈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엔 대신에라고 얘기했죠. 그럼 속이면 안 되겠죠. 대신에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순서 삽입 포인트로 잡으시고 어디에 또 빈칸이 뚫릴 수 있냐면 우리 이 소비자들을 알아보는 거 그리고 제대로 홍보하는 거 여기 각각이 다 빈칸으로 뚫릴 수 있겠습니다. 자, appreciate 하면은 진가를 이제 이해하다. 제대로 이제 제품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평가절하다라는 뜻의 undervalue 이런 걸 쓰시면 안 될 거고요. 마지막에 자, 따라서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로 잡으시고 여기 부분 전체가 빈칸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밑줄 쳐놓고 자,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글의 주제인 정직하고 그리고 명확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마케팅이다. 이렇게 대답을 현대 마케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